김태현의 정치쇼. 자, 오늘 저희가 아주 논의해 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다 못할 거라서 뭐뭐 할지 저희가 그 광고 들어갈 때 두 분 모시고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예요. 이재명 후보 전두환 씨에 관련된 발언. 네. 궁금한 게 있어. 네. 황근택 네. 대변인한테. 이재명 후보에게 전두환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독재자죠. 쿠데타 일으킨. 네. 예, 나쁜 사람이고 처벌받아야 되고. 네. 뭐냐면 사과도 안 하고 갔잖아요. 네.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경제 3조 호황 뭐 경제를 망가지지 않겠다 해서 이거를 뭐 칭찬한 거다, 칭송한 거다 그러는데 뒤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범죄 행위다, 중범죄다 이렇게 말씀한 거여서 이걸 가지고 뭐 전두환 옹호했다 하긴 그렇고요. 아마 그냥 그 당시에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 그냥 얘기한 게 아닌가. 사실은 3조 호황도 뭐 전두환이 잘한 건 아니죠. 외부적인 환경이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이어서 경제가 어쨌든 그 당시에 좀 그래도 호황이 있지 않았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장을 보니까 전두환도 공과가 병존한다. 3조 호황을 잘 활용해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던 건 성과가 맞다. 저 분명히 이제 성과를 얘기한 거거든요. 물론 뭐 저 내란, 학살, 뭐 5.18은 죄악이다라는 얘기는 붙이긴 붙였지만. 네네.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다가 뭐 이 개사과까지 나오고 난리를 겪었던 그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그거랑 비슷한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앞에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 5.18이랑 뭐 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5.18은 뭐 학살이고 만약에 뭐 12.12 군사 쿠데타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5.18을 빼고 뭐 인재 등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잘한 거 아니냐. 마치 본인도 그거를 약간 본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왜 나온 거냐면 국정을 뭐 아냐. 사람 집어넣기만 해봤지 뭐 아는 게 있냐. 이 질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사람은 잘 쓰면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좀 다르죠. 달라. 어떻게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뭐 이재명 후보는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사실 그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서 뭐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너무 곤혹스럽습니다. 뭐 앞으로 발언을 조심해야죠. 뭐 이렇게 대선 후보 발언 조심하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윤석열 후보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가 존재하는데 본인은 5.18 문제에 대해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학 다닐 때 이 부분 서슬 10%런 시절 80년대 초반에도 뭐 본인이 이제 모의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 이 생각은 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공에 대해서는 뭐 사람을 제대로 써서 그 경제를 잘 아는 사람들이 경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거는 성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공과가 존재한다.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가 맞다. 이렇게 발언을 했죠.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건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인가요? 그 광주 가셔서는 그 비석을 밟으면서 내란 수개범 비석을 밟으면서 윤석열 후보는 못 밟겠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확 태도를 바꾸니까 그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이 쉴드를 못 치더라고요.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공과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전두환 씨는 공과를 논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후보는 공과가 존재한다. 경제는 성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당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생각이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도 말을 바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는 있죠. 대구 경북에 와서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대구 경북에 와서 그 얘기도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서울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쌩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쥐꼬리만한 재난지원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면 기분이 좀 나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역별로 맞춤형 이 발언뿐만 아니라 뭐 아니 얘기 다 하시는데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얘기를 하시나 네. 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안 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니 하실 다 말씀 있을 것 하시니까 같아요. 저도 그러면 할래야 되는데 다 하세요. 서슬퍼런 모의 때가 아니고요. 이게 5.18 그 개헌 비상계엄하기 전에요. 대동제 우리 5월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방 공간에서 한 거라서 자꾸 그거 가지고 모의 재판한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지금 뭐 아니 그럼 저 윤석열 후보 광주 가서 비석 한번 밟아 보세요.
그럼 돼요. 저희 뭐 저희들은 이거 갖고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 네네네. 광주에서 비석 발표 줬잖아요. 네. 대구에서 공은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네네. 광주 또 가실 거잖아요. 그러겠죠. 네. 가면 비석도 밟습니까? 아니, 당연히 봐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앞에 얘기만 하고 뒤에 얘기는 안 하는데 당연히 중대 범죄라 그랬고요. 그 당시에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던전치가 딱 사망 소식 났을 때도 제일 먼저 질문을 받았어요. 갈 거냐 말 거냐. 안 간다 그랬거든요. 문제 있다라 그래서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기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다는 그 네. 부분. 전두환 공과 씨는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공과를 논할 그건 대상이 어떻게 아니다. 그거는 뭐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발언의 맥락을 전체로 봐야지 하나만 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 발언이 갈짓자예요. 행보도 갈짓자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 네.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다는 네네. 것에 대해서 반박할 거 없으세요? 그거는 사실은 손실보상 부족한 거 맞죠. 저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뭐 법률가들은 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가의 어떤 행정 명령에 의해서 영업을 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게 뭐 제가 보기에 헌재로 가든지 번가면 보상해 줘야 돼요. 물론 맞아요. 범위가 얼마나냐 모르겠지만 보상을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지금 계속 뭐 50조 원이 100조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빨리 하자는 얘기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이준석 대표가 이 윤석열 후보가 50조 추경 발언한 거는 약간 뭐 실수다. 의지 표명한 것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게 추경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해야 된다. 국가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물론 전액 다 하려면 한 200조, 300조 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늘어났잖아요. 이게 작년 8월에 한 2, 300조 했기 때문에 진짜 500조 해도 다 못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희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법률가니까 생각이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헌법상 그 손실 보상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다 해줘야 될 텐데 이 추경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배경을 저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원래 손실 보상에 대해서 50조 얘기를 할 때는 대통령이 되면 100일 내에 이 부분을 해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제가 방송하면서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남영희 대변인하고 방송을 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좋다. 그럼 우리도 50조 그 대통령 취임하면 할 게 뭐 있냐. 지금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방송 YTN에서 방송하는데 선대위 입장도 그렇고 후보의 입장도 지금 바로 추경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자. 50조든 얼마든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추경은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처럼 대통령 되면 하겠다. 이건 공약이니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50조를 하자 얼마를 하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단언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재부가 항상 반대하잖아요.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재부 맴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기재부 정부를 먼저 설득해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추경안이 제출되면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거는 선결 조건이 정부와 그 대통령을 먼저 이재명 후보가 설득을 해와서 제출을 하면 그 부분 논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잠깐 말 안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핑퐁 게임처럼 보이는데 여야 합의를 먼저 하자는 얘기예요. 기재부가 저런 입장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하면 일이 추진이 더 쉽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후보는 계속 추경을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아침 이준석 대표가 이랬다니까요. 말 실수로 볼 수 있지만 의지 표명이다. 말 실수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별 생각 없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얘기를 하는 말씀은 거죠. 거기서 후보와 당 대표와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라는 얘기예요. 저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정부가 해오라고요. 그럼 다 여야 합의로 추진하면 더 쉽죠. 아니 정말 강력한 거는 여야 합의 안 하시잖아요.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여야 합의를 항상. 했죠. 추경 짤 항상 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잖아요. 180석 갖고. 자 정리를 해보면 두 분의 얘기의 공통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해야 된다. 손실보상.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돼서 우리 현근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후보하고 당대표하고 총괄선대위원장 의견부터 모아라. 우리 그 이두화 전 의원은 정부하고 여당 후보하고 대통령하고 그쪽에서 의견 먼저 모아라. 요거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하고 장모 최모 씨 요 양평 땅 관련해 가지고 뭐 민주당에서
TF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 있던데. 예. 이게 뭐 양평 땅 하면은 그 아파트 지은 땅 그 땅은 아니고요. 다른 네. 땅입니다. 다른 땅인데 이게 5필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차명 보유를 알 수 있는 특징이 보면은 뭐 가등기 가압류를 해놓거나 아니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해주거나 왜냐하면 이게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공교롭게 그 김건희 씨가 거기 저 땅에다가 가등기를 하나 한 게 있었고요. 근데 그 땅에 한 12억 8천 정도 대출 근저당 설정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동업자라는 분도 또 담보로 제공해서 거기서 또 한 12억 8천에서 합계 김건희가 가등기한 땅 그다음에 동업자의 땅에서 한 20억 정도 대출이 됐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근저당 설정해서 12억 정도 대출을 할 정도면 사실상 실제적인 지배권이 그 대출을 받은 사람한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뭐 금전거래가 있거나 따로 차용증을 받아놓은 게 아니면 누가 남의 땅에다가 담보해줘요? 만약에 뭐 저 우리 사회자님 아파트에다 제가 담보 설정해달라면 안 해주잖아요. 뭔가 특별 그게 원래 내 거다. 그럼 당연히 해주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 안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까요? 네. 네, 뭐. 이 부분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다 제기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 누구시죠? 논산인가 충청도의 국회의원 있잖아요. 김모모 국회의원님이 이런 거 문제 전혀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쉴드를 쳐주셨냐 하면 윤석열 그 총장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거래 경위상으로도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했는데도 문제가 안 됐다고 그 당시에 청문위원들이 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토지는 그러니까 그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묘, 그 다음에 납골당 이게 다 있는 선산이에요. 이거를 이 토지가 무슨 개발을 하고 뭐 이런 토지가 아니고요. 지금도 납골당이 있어요. 선산이 다 있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고 이거를 패밀리 비즈니스요. 선산이나 납골당이 있는 걸 어떻게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선대로부터 상속된 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빠 소유, 최은순 씨 그럼 시댁 땅인데 왜 친오빠 소유 토지가 있냐 이러면 진입로가 문제가 생겨서 오빠가 그 근처에서 양평군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매입을 부탁해서 이걸로 잠깐 100평 을 사줬던 거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사는 7,500평이에요. 근데 이 100평에 대해서도 그리고 지인도 여기 창고 지을 목적으로 270평 매입해서 창고를 실제 지어서 사용했고 차명 재산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빠가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그 토지를 상속하고 근데 이게 선산 진입로라서 그 토지를 최은순 씨 자녀가 돈을 내고 매입을 또 했어요. 선산 진입하려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 명의로 일시로 가등기를 한 건 있는데 그 오빠가 김건희 씨 오빠가 나중에 이 돈을 내고 토지를 다 매입해요. 그리고 이 선산을 담보로 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대출에 제공을 하지 않으면 같이 제공을 안 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냥 그때 지인이나 오빠한테 부탁해가지고 담보로 제공하고 이런 사실은 있었지만 지금도 현재도 선산이고 납골당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부동산 투기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의혹 제기는 당연히 그 당시에 공수가 바뀌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따지면 장제원 의원, 권선동 의원 얼마나 공격했어요. 그 얘기는 할 필요 없는 얘기고 핵심적인 얘기는 결국은 김건희 씨가 가등기를 설정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동업자의 땅이 담보로 제공됐다. 지금 말씀은 은행에서 그렇게 요구했다 그러는데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남의 땅인데 담보 제공해서 12억이나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게 그러면 지금 뭐 차명 개발을 아니냐 해서 이렇게 사용을 있는 거죠. 했어야겠죠. 근데 지금 다 납골당하고 선산이 아니 있다니까요. 투자했다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차명으로 지금 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누가 투기했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 땅하고 다른 땅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남의 땅에다가 말씀처럼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남의 땅에다가 12억 이상 설정하고 대출을 해주냔 말이에요. 누가. 다 해소하고 지금은 사실 그대로 그 당시에 선산이랑 권리관계를 납골당으로 얘기하는 거죠. 쓴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래 경위상 납골당이 없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업자라는 분이 실제로 그럼 담보 논점이 제공을 뭐세요? 했다는 것 논점이 자체가 뭐냐고요. 이거 패밀리 얘기하는 거죠. 비즈니스도 투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명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투기는 거죠. 전혀 아니다고 인정을 하셨네요. 아니 뭐 투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 다른 투기는 사람 아니라고 이름으로 하셨잖아요. 실제 주인이
이 동업자께 아니라 실제로 그 장모나 아니면 김건희 씨 땅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네. 부동산 이게 7,500평이 그 선산하고 납골당이 있는 진입로 문제예요. 지금 진입로 문제니까 누가 잠깐 사줬다가 이 부분 다 해결된 건데 선산하고 납골당이 지금도 있고 그런데 무슨 문제를 삼습니까? 가등기한 거고 알겠어요. 담보 설정한 거 얘기하는데 저기- 자꾸 선산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때도 거래 견의상 네. 차명 재산이 아니라고 민주당에서 다 얘기하고 제가 묻는 건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보세요. 땅에 대해서 담보 설정을 해주냔 말이에요. 설정을 12억이나. 경위를 설명드렸고 네. 문재인 정부 인사 검증 때 그럼 왜 문제 안 삼으셨어요? 다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문제 없다고 다 클리어 됐다고 해명을 했답니다. 그때 민주당 이 청문위원들한테. 토론 프로 저 코너 제목 바꾸려고 두근두근 아닌 것 같아. 네. 예? 심장이 두근두근 아니라 벌떡벌떡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예. 저기 경희 대표라서 그러면 네. 이 문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차명재산 문제 제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뭐 이걸 가지고 수사해달라고 고발한다는 얘기야? 그거는 아니면 뭐 그냥 예를 문제만 들어 제기하고 마는 거예요?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시점도 봐야 되는 거고 2000뭐 8년부터 10년 8년이기 때문에 시효 문제도 있는 거라서 약간 그 부분은 뭐 저희들 법적 조치는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핵심적인 게 그거예요. 결국은 가등기와 담보 설정 경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건희 씨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등판을 언제 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좀 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상적으로 사실 후보 부인들은 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좀 활동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떤 형태로 등판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로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돼가는 게 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후보가 일관되게 경선 과정부터 발언한 게 쭉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때 본선 가서 활동할 그 영역이 있으면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후보의 발언대로 그 배우자가 경선 과정에서는 활동을 안 했지만 본선에서는 활동할 일이 있으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예요. 야 이거 한 2분 남았네. N번방 방지법. 중요한데 그죠? 예, 요거 저 이재명 후보는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 그다음 윤석열 후보는 검열에 공포가 있다. 뭐 요 얘기를 하시는데 1분씩 드릴게요. 예, 우리 한근택 대변인부터 먼저 네네. 하시죠. 이 법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N번방 사건 나오면서 만든 거고 그 방지법이라 해서 일정 정 규모가 되는 경우에는 뭐 올릴 경우 스크린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여야 합의로 일단 저 상임위 통과됐고요. 본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도 합의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이거 문제 있다라고 제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문제 제기하려면 그 당시에 합의했던 어쨌든 같은 당이잖아요. 미래통합당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왜 그때 합의를 했는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마치 이거를 전혀 관계없는 얘기처럼 얘기하면 당대표랑 대선 후보가 당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입장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다음에 얘기하지 본인들이 합의하고 다 도장 찍어줬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와서 이게 문제 있다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예, 이제 사실 범죄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은 해야겠죠. 그런데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없애는 건 심각한 그 반헌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준석 대표나 윤석열 후보는 그 당시 이 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반성적 고려가 생긴 거죠. 지나치다. 이게 완벽한 법이 아니니까 재개정하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N번방 방지법이죠. 제목이. 그럼 N번방은 어디 있습니까? 텔레그램인데 정부에선 지금 텔레그램은 여기에 포함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정을 해서 정말 이 입법 취지에 맞고 국민들 자유를 보장하고 범죄도 예방하는 재개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텔레그램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끝났어요. 없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더 할게요. 예, 토론은 두근두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근택 대변인 이두하 전 의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